주변을 말해줄까 입어라 방탄조끼 안 그럼 내 백 보게 되질 테니 찾기 여잔 뺑뺑이 이용이 필요하다던 새끼 제자들 번갈아가며 죄다 따먹던 새끼 화미를 외치며 딸려는 미국 국저 새끼 눈 뜨면 대기업 훔쳐먹는 시민단체 새끼 임신한 여교사가 섹시하단 새끼 북한 찬양했던 정신 나간 새끼 여비서랑 여기저기 놀던 새끼 세월호 당일날에 노래방가 즐긴 새끼 같은 날 존나 비싼 밥 국민 죽어갈 때 냠냠 쩝쩝 처먹었던 새끼 그래놓고 노란 리본 덜렁덜렁 갈고 다닌 새끼 이딴 새끼들만 골라 너는 막간 새끼 잉글리시 한마디 못해 종이 들고 읽어대는 안심한 새끼 살다가 처음 봐 이 무능력한 새끼 법안 발의 하나 통과 못한 새끼 세금만 처먹고 똥만 살 줄 아는 새끼 이제 나의 나라 망치려고 작정한 새끼 한 일을 말해줄까 이따다 니하고 참 안 그럼 내 팩 보게 되지 테니 체크아웃 청년 실업률은 뚫고 나가 천장 병신같은 탈원전 때문에 멈춘 공장 무대책 최저임금 인상 고용없는 무인 시스템의 세상 어째 일자리가 더 줄어드는데 또 세금 뿌리겠다는 사회주의 발상 개털린 한미 FTA 협상 미국과 말이 달라 환율 조항 협상 여비서랑 출장 참여 연애하면 바로 승진 보장 재벌 가게 참여했던 애 절대 지명철회 안 해 내 배짜라 배짱 기사 새끼 없냐 조선일보한테 고장 북한 욕하지만 너 꺼져 함이 소장 비감 미관 로비도 감사 뻔뻔한 네 면상에 날려주게 죽방으로도 부족해 너야말로 국정농단 적폐 중에 적폐 너도 가자 깜빵 적법한지도 판단 못할 정도로 병신이잖아 병신아 병신같이 버티지 말고 꺼져 선관위에 떠넘겨버려 내게 준 세계도 번지수가 틀려 졸라 웃겨 고작 굴린 잔머리가 두께도 똑같다고 물타 덜 떨어진 놈들 모두 떨어진 놈들한테 낙하산 태우는 꼴이 과연 멍청한 586 빨갱이 좌점 꼰대 새끼답구나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 없이 세금만 축 내고 먹튀할 대가리에 똥만 찬 새끼도 태영호입 국정원 직원까지 나서 제목까지 마음대로 개입 북한의 나쁜 건 개거품 물고 달려드네 그 정성만이라도 한국부터 챙기는 게 정말로 필요할 때 일자리는 20만 개 최저임금 때문에 사라졌네 너 때문에 또 청년들만 실업용 주의가 되네 너 같은 장애 없놈 때문에 the end. You can't stop my party. Word up, baby boys. You can't stop my party. Now let her go. You can't stop my party. Peace work. Are you Lord? No, there's you for my life. You for my world. Are you happy? No, there's you for my life. You for 들어가시죠. 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우리 또 돌아왔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저희가 많은 일을 또 했습니다. 방송도 또 했고요. 오렌지 팩토리 저기 주말에 가게 가셔가지고 다 오렌지 팩토리 가게에서 물건 사셨나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김리디아님, 예, 원래 제가 핸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 이거 꼭 사셔야 돼. 저희 김 박사님이 한 80만원치 샀고, 오늘 저희가 한 40만, 저희가 지난번에 한 40만원치 샀는데, 제품이 좋더라고요. 그 오렌지 팩토리 가서,
꼭 좀 물건을 많이 사주십시오. 그 10,000명이 가서 40만 원씩만 사면 40억이니까 기업 하나 살릴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날은 우리 또 김정희 박사님이 태극기 집회에 가셔가지고 왜 반중을 해야 되는지 또 강의를 하셨어요. 강의하셨으니까 여러분 이제 반중해야 된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왜 해야 되는지. 자, 그리고 내일 2시에 서울숲입니다. 서울숲에서 자연사박물관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약도를 첨부해 놨습니다. 약도 첨부해 놨으니까 거기 보시고 뭐 2시까지 오시면 되고요. 그 참가비는 무료고 그 뭐 막걸리나 자기가 먹을 거는 자기가 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2시에 또 공개 강연이 있습니다.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예. 자, 그 분당선 서울숲역에서 내리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홈페이지 가서 이게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를 하고 계시는 우리 또 김태훈 변호사님을 모시고 중국 정부가 어떻게 악랄하게 인권 유린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저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은 자 일단은 변호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그 변호사님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시면 잘 들린다고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야기하면 여기 실시간으로 이 댓글이 막 올라갑니다. 예, 요즘 목소리를 좀 크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 서울숲 2시입니다. 예. 저희가 여기 댓글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즘 이렇게 쌍방향으로 이게 방송을 합니다. 예. 예. 지금 변호사님 이제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는 이제 1997년도까지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까지 하다가 그때 이제 퇴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변호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6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임명이 돼서 한 6년간 제가 이제 북한인권특별위원장으로 또 근무를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대한변호사협회 한 전국에 한 2만여 명의 변호사가 있는데 그 대한변호사협회에 또 북한인권특별위원장을 또 맡아서 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있고 현재는 이제 한반도 인권 통일 변호사 모임 줄여서 한변이라고 합니다. 한변을 제가 2013년에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설립 5주년이 되는데 그 한변에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변호사 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북한 인권, 탈북민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변호사 단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3년에 그걸 설립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북한 인권 중에서도 현안이 지금 북한이 세계 최악입니다. 인권 상태가.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속 탈북을 하고 있어요. 그럼 탈북을 하려면 어디로 하느냐? 예. 그러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넙니다. 예. 그럼 중국 땅을 오게 되죠. 예. 근데 이제 중국에서 이분들을 강제로 북송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 이제 가족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누나, 동생들이 계속 북송이 되니까 지금 그걸 갖다가 구출하기 위해서 아주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돕기 위해서 저희 변호사 단체가 또 여러 탈북민들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진짜 좋은 일 많이 하십니다. 그 지금 북한에 그 최근에도 보니까 한 30여 명 정도가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탈북했다가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금 문재인 정권은 아무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게 아주 심각합니다. 특히 이제 아시다시피 2016년 7월경에 예. 사드 고고도 미사일, 예. 고고도 방어 미사일을 대한민국에서 그것을 배치하겠다. 그래서 미국과 이제 합의를 해서 배치하겠다 하니까 그때부터 중국에서 그것을 문제 삼아가지고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은 벌써 느끼는 것이 벌써 이제 보복이다 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부터 일제 검거령을 내려가지고 중국에 있는 탈북 난민들이죠.
일제 검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만 해도 뭐 수십 명이 지금 잡혀가지고 지금 뭐 북송됐고 또는 북송 중에 있다. 이제 이렇게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게 답답한 거는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라 해가지고 중국 그 옛날에 페스카마호 그 조선족들 그 저기 그 변호도 하고 했는데 그런 인권 변호사가 왜 탈북민들의 그런 인권 유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인권 유린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저도 그것이 참 의문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변호사 출신입니다. 저 같은. 그리고 또 인권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또 우리 헌법상을 보면 헌법 3조에 하면 북한 주민도, 북한 영토도 대한민국의 영토고,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분들이 더군다나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미 탈북을 해서 중국 땅에 있으면은 당연히 그분들을 탈북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강조해서 그분들을 구출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작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국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진핑도 만나고 그럼 그런 좋은 자리에서 당연히 현재 우리 북한 주민들이 당신 땅에 중국 땅에서 송환되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송환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사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삼불 약속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 유명한 게 삼불 약속을 하면서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또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함께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약속을 했는데 그런 약속을 할 때 그럼 이 강제 송환 문제를 당연히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아주 유감이고 또 금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참 그런 부분을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인권 한다면은 현재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인권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참으로 유감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답답한 거는 뭐 5.18 뭐 민주화 운동했다는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했다는 사람들이 왜 그래 인권에는 무감각한 건지 그 광주 시민들 무슨 뭐 군인들이 안매장했다고 온 동네방네 그 다 땅을 파 뒤집어놨는데 뭐 시신왕국 나온 거 없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온갖 퍼주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지금 북한 인권에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눈 감고 있습니다. 전부 다 눈 감고 있어요. 너무 비겁한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유감인데 뭐 5.18 우선 그거보다도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특히 위안부 문제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 위안부 위안부 그게 언제 일입니까? 그게 이미 해방되기 1945년도 이전 일이거든요. 지금부터 몇 년도입니까 지금? 이미 70년, 8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일본 대사관 앞에서 계속 수요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들 물론 그 일본군 위안부는 잘못된 거죠. 그럼 그렇게 관심을 기울인다면은 그 할머니들이 지금 몇십 분 안 남았죠. 연세도 많고 이미 70년, 80년 된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집요하게 지금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아베 총리한테 들어오고 심지어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10억인가 100억인가 10억을 주기로 해서 이렇게 합의도 했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끝내 이렇게 문제 삼고 있는데 그럼 똑같은 거 이상으로 지금 중국에서 탈북하는 게 가족분들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분들이 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북한으로 송환되면 정치범 수용소 처형되고 되기 전에 이미 여성분들이 또 이 탈북하는 사람들의 70% 80%예요. 그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빨개 벗겨가지고 그 숨겨둔 돈을 찾아낸다고 뽐뿌질이라는 걸 시켜요. 아주 인권 유린인데 참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그 돈을 숨기려고 학문이나 또 여성분들은 또 이게 생식계로 감춥니다. 그럼 그걸 찾아내려고 앉았다 일어났다 소위 뻔뿌지라 그러는데 수십 번을 시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벗겨놓고 그럼 그것이 이제 나온다 이겁니다. 돈이 위안화, 달러가 나와요. 그럼 그걸 찾아낸다고. 이런 인권 유린. 또는 이제 이 여성분들이 중국에서 이제 헤매다 보니까 살기 위해선 한족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임신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또 이것이
더러운 피라고 예. 중국의 더러운 피라고 하면서 이걸 또 강제 낙태를 시킵니다. 예. 이것이 그러니까 뭐 마취 수술도 안 하고 생으로 그냥 그 강제 낙태를 시킨다든지 예. 이런 인권 유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왜 가만히 얘기했습니까? 이러한 참으로 목불인견이라고 하는데 예.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강제 북송이 되면은 이건 살인방조다. 예. 알면서 북송을 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강력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일본에 대해서 항의하는 거에 몇 분의 1만이라도 얘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예. 일본한테는 이렇게 집요하게 얘기를 하고 예. 수요 집회라고 해서 매일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참다 못해서 예. 그럼 중국 대사관에서 해야 될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저희들도 똑같이 수요 집회를 하자. 그래서 예. 중국 대사관 앞에서 북송하지 말아라. 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죠. 아, 예. 언제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주 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예. 최소한도 매달 첫째 주 수요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첫째 주 수요일 날 중국 대사관. 예. 그게 바로 명동 중앙우체국 바로 앞입니다. 예. 거기서 이제 수요 집회라고. 몇 시에 해서 합니까? 오전 11시에 하고 있습니다. 매주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시에 명동의 중앙우체국에서 예. 한다고 잠깐 예. 제가 얘기 할게요. 예, 예. 매월 예. 첫째 주 주 수요일 수요일 오전 11시 11시 명동 중앙우체국 중앙우체국 예 광장입니다. 앞에서 예. 예. 그게 바로 중국 대사관과 예. 아주 인접해 있어요. 예. 예. 반대 예.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집회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횟수가 보니까 한 410회까지 됐더라고요. 오. 예, 상당히 됐는데 이게 알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예, 예. 뭐 사실 너무 힘이 들고 참석하는 사람도 많지가 않습니다. 예, 예. 뭐 많지도 않아요. 그래도 그냥 끝내 이렇게 계속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좀 많은 분들이 오늘 마침 이렇게 예. 성 대표님 이렇게 자연사박물관 예. 이렇게 와서 이게 참 저도 이렇게 참 사명감을 가지고 예.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나도 고맙고 예. 그래서 저도 이게 진짜 이게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북한 인권이라는 게 막연한 게 아닙니다. 예. 막연한 게 아니고 탈북민들이 들어오면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예. 그럼 그분들이 하루 먼저 들어왔어요. 예. 근데 좀 늦어가지고 못 들어오고 있는 분들입니다. 예. 들어오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런 분들이 중국에서 이렇게 비명입니다. 비명. 그분들이 두만강 건널 때 어떻게 건너느냐. 독약을 입에다 물고 건넙니다. 왜냐면 잡히면은 아까처럼 그 북송이 되면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그러니까 그냥 자살을 해버려요. 실제로 작년 2017년 7월 달에 5분이 운동 자살했어요. 가족이. 이런 게 언론에 났는데 이게 뭐 크게 뭐 나지도 않고 그래요. 혹은 잊혀져 버리고 남해리다 이겁니다. 이게 남해리다 이거죠. 이게 북한 주민도 우리 형제고 더군다나 들어온 분 우리 옆으로 느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 인권이 먼 일이 아니고 이것을 좀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처럼 이렇게 해줬으면 정말 고맙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죠. 예. 이게 참, 제가 이 방송, 월요일에 방송할 때마다 항상 마음이 이게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너무 이제, 이 상상을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이게 가슴이 많이 먹먹해지는데, 이게 참, 이거 매월 첫째 주 수요일입니다. 오전 11시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 많은 분들이 좀 나가셔가지고 좀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방송은 하여튼 뭐 많이 좀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좀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계속 한국에서 이렇게 뭐 방송하고 떠들고 널리 퍼뜨리고 우리 국민들도 뭐 할 수 있는 게 널리 퍼뜨리고 이야기하고 이거 외에는 지금 할 수 있는 길이 사실은 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감옥은 안에서 못 열지 않습니까? 예. 밖에서 열어줘야 열잖아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 중국 안에서는 안 열어줘요. 그러니까 밖에서 열어줘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자유인들이에요. 우리들은 이렇게 이동의 자유, 예. 이렇게 거주 이전의 자유라고 하죠. 헌법에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소중한 건데 우리는 너무나도 다 누리고 있으니까 우리 가고 싶으면 다 가지 않습니까? 어? 미국을 갑니까? 일본도 가고 어느 나라든 다 가잖아요. 아마 경상도도 가고 전라도도 가고 마음대로 다 가니 너무나도 당연하니까 전혀 이게 고마움을 못 느끼는데 북한 주민들은 그 안에서도 못 다닙니다. 마음대로 못 다녀요. 자기가 사는 데서 한경북도에서 한경남도 못 갑니다. 평양 못 갑니다. 못 가요. 거주지. 하물며 국경은 더 못 넘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생생하게 봤지 않습니까? 작년에 11월 13일이죠. 공동경비구역 JSA. 거기서 오청성 씨라고 북한군이 그 휴전선을 그 공동경비구역을 넘어서 그냥 뛰어오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 자유의 갈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같이 근무했던 같은 밥을 먹었던 북한군이 뒤에서 무자비하게 난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 이동의 자유라는 게 가고 싶은데 간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아마 우리가 다 목격을 했을 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정말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두만강을 건너서 그 추운 두만강을 건너면 많이 죽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김정은이가 집권한 다음부터는 아주 철조망도 다 치고 그래가지고 또 총살하라고 그럽니다. 현장에서 총을 쏴서 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넙니다. 그래서 건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중국에서라도 그걸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명색이 중국이 어떻습니까? 86년에 난민협약을 체결했어요. 88년에 또 고문방지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고문받을 우려가 있는 또는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나라는 다시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소위 말하는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걸 국제법은 낭 르플망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중국도 그걸 잘 알아요. 자기네들도. 자기네들도 그 국제 협약을 체결했고 왜냐면 자기네가 이제 세계 유엔의 상임이사국이고 유엔 인권 이사국이다. 그러니까 좋은 자리는 다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자기네가 국방력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인권도 보호한다. 이런 거 하려고 다 했어요. 그럼 그걸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고문방지 협약이고 난민 협약인데 좋은 건 다 들었으면서 자기네가 지키질 않는 거예요. 그럼 탈북 난민이 중국에 왔다가 북한으로 되돌려주면 어떻게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빨개 벗겨가지고 여자들은 그냥 앉았다가 뽐뿌질시키고 강제 낙태시키고 또 나만 가려고 했던 게 드러나면 바로 총살, 처형, 정치범수용소, 교화소 잘 알아요. 알면서 이렇게 보내니까 이건 살인방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이중적이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중국 대사관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이 많이 와요. 거기서라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답답하니까. 그래서 바로 중국 대사관에 가서 편지도 막 전달을 합니다. 뭐 받지도 않아요. 받지 않더라도 그냥 넣고 울부짖는 거죠. 뭐 울부짖으면서 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외교부에서 뭘 하느냐 이거죠. 이런 걸 좀 하면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인권 이런 인권이 어디 있어요? 뭐 미세먼지 뭐 이런 얘기했다고 큰 얘기했다 그러는데 당장 사람이 지금 죽고 있는데 이걸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좀 솔직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문재인 정권이 뭐 위안부에 대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뭐 또 세월호 문제도 뭐 이야기하고 뭐 온갖 뭐 이야기 다 하고 있는데 정작 그 탈북자들 인권에 대해서는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여성 인권입니다. 예. 위안부 여성들입니다. 예. 얼마나 참혹하게 됐다 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분도 여성들입니다. 똑같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미투 운동이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미투. 여성들. 내가 추행당했다. 폭행당했다. 성폭행당했다. 얼마나 지금 분노하고 공감하고 있습니까? 이 미투 운동이 왜 안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북한에, 중국에서 이 미투 운동에 좀 우리가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성분들이 성폭행당하고 있고, 강제추행당하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 같은 이게 국민이고, 또 보편적인 인권이고, 이걸 지금 미투 운동을 벌려줘야 됩니다. 이 여성분들의. 그러니까 그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개성공단을 뭐 이렇게 재개하려고 하니까 미국에서는 인권 유린이 있었던 제품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통관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인권 유린을 통해서 만든 제품은 미국에 사지 않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개성공단 제품은 미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정부가 지금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인권 유린을 하는 국가에게는 한국에 반도체 수출하지 않겠다. 아니면 뭐 OLED나 무슨 전자제품들 이런 것들을 수출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은 중국은 상당히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옛날에 그 남아프리카가 있었습니다. 예. 남아프리카 공화국. 예. 그 만델라, 유명한 넬슨 만델라가 흑인 대통령이 되신 분이죠. 예. 그분이 그 아파트헤이트라고 해가지고 예. 인종차별, 예. 이 투쟁을 많이 벌였어요. 그때 바로 했던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말을 안 들으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출품 수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림픽에도 참가를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강도를 했습니다. 자, 금년에 보십시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우선 대한민국에 방문했을 때 바로 북한 인권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문 대통령 언제 북한 인권 얘기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작년에 대한민국 방문해서 국회에서 북한 인권 얘기했어요. 그죠. 또 금년에 연두교서 발표하면서 예. 금년 1월 달입니다. 지성호 씨라든지 탈북민들을 딱 국회에서 예. 불러가지고서 다 얘기해줬습니다. 예. 또 8명을 백악관의 오벌 오피스라고 그래가지고 예, 또 여기서 조심했죠. 일일이 다 얘기를 들어줬어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펜스 부통령도 저기 올림픽 때 오셔가지고 이번에 오셔가지고 저기 천안함 예. 그 병사들 이렇게 잠들어 있는 거기도 가보고 그리고 또 탈북자들 이렇게 뭐 지연아 씨라든지 예, 그죠, 예. 펜스 부통령이 오셔가지고 예. 탈북민들 평창올림픽 때 예. 만나줬어요. 예. 우리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본 아베 총리 어떻습니까? 예. 자기네 사실 납북된 사람 몇 명 안 돼요. 예. 공식적으로 7명밖에 안 됩니다. 17명밖에 안 됩니다. 예. 그것도 집요하게 하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납북된 사람은 너 수도 헤아릴 수 없어요. 수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6.25 때 전시 납북자라고 합니다. 예. 그게 10만 명 가까이 돼요. 예. 또 전후 납북자 수백 명, 수천 명 돼서 현재 또 500명 있어요. 예. 국군포로 계속 억류되어 있습니다. 또 어부들 어부들, 납북 어부들 수도 없습니다. 현재 또 정치범 수용소 그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탈북민들 이런 분들 좀 대통령이 청와대에 불러가지고 위로도 좀 해주고 예. 아니 트럼프 대통령은 이 머나먼 태평양 건너서 예. 8명씩이나 탈북민들을 위로를 해주는데 예.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불러서 위로도 해주고 이 탈북민들 이렇게 북송되고 있는데 예. 얘기도 들어주고 예.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거죠. 제가 참 가슴이 아픕니다. 어찌든 간에 지금 이 지금 저녁 시간에도 지금 439명이나 이 전국에서 저희는 이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에서도 많이 보십니다. 예. 지금 이 이야기를 같이 듣고 있는데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또 많은 분들이 또 와서 보시니까 이제 이게 막 몇천 명 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또 다른 데 퍼뜨리니까 이 몇만 명 이렇게 이제 계속 여론이 확산이 될 겁니다. 예. 정말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요. 더군다나 지금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시다시피 오는 4월 27일, 예. 27일 바로 남북 정상회담을 합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2005년도에 김대중과 김정일이가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예. 그다음에 2007년에 예. 또 남북 정상회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제 2018년에 제 3차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이게 이제 비핵화인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모든 원인이 뭐냐?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위기의 원인이 뭐냐? 예. 바로 그것이 인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한테 돌아갈 돈을 핵과 미사일에 다 퍼붓는 겁니다. 그래도 북한 주민이 한마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인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27일 날 이제 판문점에서 남측 평화의 집에서 하시면은 바로 인권 문제를 얘기해달라. 이 강제 북송 문제, 강제 북송되는 이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이 처벌하지 말고 송환 요구하지 말아달라. 이것을 의제화로 좀 삼아달라. 저희가 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이 만나면은 야 강제 북송하지 말라. 예, 예. 그렇게 이야기를 얘기를 해라. 예. 예? 그러니까 강제 북송된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하지 말고 예. 지금 이제 원인이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께서 북한에 예. 요구를 하고 있어요. 중국한테 예. 탈북해서 넘어가는 사람들 우리한테 다 남겨라. 예. 요구를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외교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렇게 요구하지 말아라. 이동의 자유가 있다. 예. 또 된 사람을 그렇게 처형하지 말아라. 예. 이런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권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보니까 주사파 내에서도 서열이 이게 상당히 낮은가 봐요. 그러니까 임종석이한테도 굽신굽신거리는 거 보니까 그 김정은이 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는 아마 저기 총살당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안타까운 것이 외교부 장관이 계세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인데 며칠 전에 그분이 이제 공식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3월 22일 날 청와대에 청원서를 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실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북한 인권을 의제로 삼아달라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들으셨는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얘기를 하면서 그건 좀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저는 그걸 납득을 못합니다. 왜 준비가 필요하냐? 우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바로 유엔 최고사무소의 부대표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유엔에 계셨던 분이에요. 누구보다도 유엔에서 북한 인권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걸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이미 2003년도부터 지금으로부터 15년 전부터 유엔에서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 규탄 개헌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또 유엔 총회에서 하면서 강제 북송하지 말아라. 강제 북송하지 말아라.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 처벌하지 말라. 유엔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그때 당시에 유엔에 계셨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15번, 16번을 했고 이렇게 했으면은 누구보다도 이 강제 송환 문제, 북한 인권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국제사회에서 보고 있고 유엔에서 다루고 있다는 걸 잘 아시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하냐 이거죠.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엊그제 이제 시리아 공습을 했는데 그 시리아 공습한 장소가 북한 그 화학탄 만드는 북한 기술자들이 있던 곳이다 해가지고 지금 계속 언론 보도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시리아에서 사용된 독가스가 VX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뭐 북한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김정은이가 자기 이복형 김정남이 죽일 때 VX 가스를 이렇게 사용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화학탄까지 지금 수출을 한 걸로 지금 북한이 그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지금 인권 이야기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 화학탄을 수출해가지고 사람을 죽인 그런 악마 집단의 그 김정은이 하고 이렇게 뭐 만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이 납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인권 변호사가 어떻게 인권을 유린하는 놈을 그렇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김정은이가 가짜 김정은이 나오지 진짜 김정은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진짜 김정은이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나오는 순간 바로 미국의 그 무인기들한테 추적당해가지고 죽을 수가 있는데 그 나오겠습니까? 가짜 김정은이 나올 거 뻔히 알고도 그 가가지고 만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이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강경화나 이런 양반들 정신 세계가 이게 이상하다고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저는 뭐 그래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이제 평창 올림픽 때 그 북한의 김영철이가 내려왔습니다. 김영철을 그렇게 환대를 했습니다. 근데 김영철이가 누굽니까? 바로 천안 폭침의 주범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속한 한반도 인권 통일 변호사면 한변에서 바로 그날 고발장을 했어요. 살인죄로 이 사람은 즉각 잘 됐단 말이야. 남한에 내려왔어요. 그럼 대한민국 그동안은 김영철이가 북한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검찰권, 경찰권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행사를 못했는데 남한에 내려왔으니까
즉각 긴급 체포해서 살인죄로 구속해서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고발장을 냈었습니다. 예.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김정은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엊그저께 바로 그랬어요. 3월 23일 날 유엔 제37자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는 조직적이고 전국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그 책임자는 국제형사재판소 해부에서 책임을 지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을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지만은 이것이 북한의 수프림 리더 최고지휘 수준에서 저질러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2014년 COI 레포트에서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최고 이 지도층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 한변에서는 바로 이 북한의 최고 지도층, 그러니까 김정은을 비롯해가지고 이런 분을 갖다가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장도 낸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북한의 이것을 이제 영어로는 Crimes Against Humanity, 반인도 범죄라고 그러는데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심각한 반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사실은 이런 지위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분이 이렇게 이중적인 지위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참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그럼 당연히 그렇게 책임 있는 사람이 왔으면은 이 부분을, 인권 부분을 우리가 거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데 좀 당신 산하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시정해라. 이 얘기, 그 바로 의제화예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이거 고쳐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에 태극기 집회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그 북한 인권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북한 인권에 대해서 김정은이 만나면은 그 가짜 김정은이 만나면 이야기를 좀 하라고 문재인 정권을 압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날 태극기 집회 할 때 뭐 저기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이 북한 인권, 중국의 인권 유린 반대 이런 것들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에 한국에도 이 저기 중국에서 사주를 받은 세력들이 태극기 집회에 또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지금 짚으셨습니다. 지금 토요일 날 이제 태극기 집회를 많이들 하십니다. 광화문에서.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걸로 보고 있어요. 탄핵, 뭐 비탄핵, 억울한 재판, 정치 재판. 근데 인권은 정말 이거는 정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국제사회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인류 보호편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극기 집회도 그렇고 바로 이제 먼 얘기가 아니에요. 내일 모레 4월 18일입니다. 수요일이에요. 아까 이제 우리 송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매달 첫째 주 수요일 날 중국 대사관 명동 중앙우체국 앞에서 하는데 이제 4.27 정상회담에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현안이기 때문에 내일 모레 특별히 그날이 또 수요일이거든요. 바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수요 집회를 합니다. 아, 4월 18일 수요일은 오후 2시. 오후 2시입니까? 네, 오후 2시에 특별히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이 강제북송 문제, 인권 문제 이거를 4.27 정상회담의 의제로 삼아달라.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저희가 또 초청장을 보냈어요. 공개적으로.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로 3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원순,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에서 김문수,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에서 안철수 3분이 나와서 저희가 공개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데 인권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 또 이 3분이 다 나름대로 다 인권, 공개로 그도 박원순 서울시장 변호사입니다. 인권 변호사예요. 또 안철수도 아주 인권 중시하는 분이고 김문수도 똑같아요. 오셔서 저희들이 의제화를 주장하니까 오셔서 저희가 정중히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우리 성 대표님 이렇게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이걸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내일 모레입니다. 먼 날도 아니고 18일 오후 2시에 청와대 분수대 그 꼭에 바로 청와대 사랑시 앞입니다. 와주시면은 저게 힘이 납니다. 와주셔서 참 감사하겠어요. 다들 저 많이 그 말씀드렸죠. 이번 주 수요일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앞. 분수대 아시죠? 사람들 다 아실 거예요. 그 청와대 그 경복궁 그 왼쪽 그 돌담길로 쭉 따라가다 보면은 청와대 들어간 입구에 그
봉황 서 있는 분수대 맞죠? 예, 아주 그 경관도 좋습니다. 예, 예. 뒤에 인왕산, 북악 저기 북악산이 있고 예, 예. 청와대 있고 그래가지고 경치도 좋고 거기에서 우리 참 많은 탈북민들이 또 오실 겁니다. 예. 많은 탈북민들이 오셔서 호소할 겁니다. 예. 낭독을 하고 예. 그때 우리 애국 시민들께서 많이 와주시면은 저들이 참 힘이 되고 이것이 다 무언의 압력이 돼가지고 예. 북한에까지도 이제 번져가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아, 예.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지금 세월호 가지고 지금 4년째 지금 뭐 추모 뭐 행사하고 지금 뭐 낙골당도 뭐 안산에 만든다니까 안산의 주민들이 지금 반대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렇게 그 죽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아니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요즘 3년상 합니까? 3년상도 안 하는데 그 교통사고 나가 죽은 친구들한테 그렇게 지극정성을 하면서 왜 우리 지금 뭐 형제 자매들이 중국에서 지금 그렇게 죽어나가고 있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는지 정말 이 민주화 세력이라는 사람은 역겹습니다. 예.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예. 세월호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세월호 참 안타까운 사고죠. 예. 그때 이제 300명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예. 어린 학생들 참 애타요. 예. 근데 북한은 어떠냐? 300만이 죽었어요. 예. 예. 300만이 굶어 죽고 정치범 수용소 죽고 지금도 죽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세월호 유족들 얼마나 애탑니까? 예. 이 탈북 난민들 지금 이 탈북 난민들의 유족들, 가족들이 여기서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이 순간에. 예. 지금 잡혀가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300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 이렇게 수만 명이 되고 있어요. 예.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조금만 좀 시각을 달리 하신다면은 예. 참 세월호 300명 유가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같은 공감을 하고 계시는데 예. 현재 어떻습니까? 예. 현재 지금 죽어가고 있는 탈북 난민들 수백 명, 수십 명, 수백 명 이런 분들의 가족의 입장에서 쓰신다면은 우리가 이분들을 이렇게 외면을 해서는 되겠는가? 참 저는 이 세월호 이제 광화문 광장에 보면 세월호 천막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따져보면 사실 이 탈북 난민들의 가족들이 예. 못지않게 애탄 심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렇게 참 귀한 자리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모든 애국 시민들을 이렇게 제가 접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돼서 너무도 고마운데요. 예. 그래서 공감을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나도 이제 예. 고맙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그 4월 18일 오후 2시 예.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 예. 수요일 2시입니다. 예. 청와대 그 봉황 서 있는 분수대 앞에서 탈북자 그 강제 북송 반대 집회를 하니까 많이 좀 참여를 좀 해주시고 내일 2시에는 자연사 박물관 야외 공개 녹화가 있습니다. 그 서울숲에서 하는데요. 그 자세한 그 약도는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홈페이지에 가면 약도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비공개 강연이 있습니다. 예, 비공개 강연이 있는데 많이 참석을 좀 해주시고요. 예,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렌지 팩토리도 좀 살려주시고요. 그 저희가 지금 하는 일이 되게 많은 게 오렌지 팩토리 해가 중소기업인데 되게 옷을 되게 저렴하게 잘 파는 싸게 만들어 파는 업체인데 매출이 1,500억인데 예. 4억이 없어가지고 부도가 났어요. 아. 근데 이것도 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저기 기업 신용대출을 다 틀어막아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억이 없어가지고 이 흑자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렌지 팩토리라는 회사를 살리려고 저희가 지금 또 지난주에도 방송도 했는데 이 기업이 넘어가면은 이 중국 애들이 또 가져가겠죠. 예. 여기 물류창고가 많은데 이런 물류창고는 다 이게 저기 저 중국 뭐 화교타운이 또 차이나타운이 들어설 겁니다. 예. 그래서 그래 되면 대한민국이 완전히 식민지화가 돼버리니까 또 기업도 살리고 대한민국도 살리고 뭐 그런 겸사겸사 해가지고 오렌지 팩토리를 저희가 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업도 살리고 지금 탈북자도 살려야 되고 아이고 이 가랑이가 찢어질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회에 예. 곳곳에서 우리가 꼭 도와야 할 분, 예. 이런 분 이렇게 찾아내 가지고
이런 또 귀한 방송을 해서 또 알리시고 예, 예. 너무나도 참 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 저희는 뭐 저희가 방송하는 거는 뭐 이렇게 돈 벌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예. 나라가 하도 엉망인데 정치인은 정치인이라서 거짓말하고 있고 언론인은 언론이라서 거짓말하고 있고 뭐 학자는 학자라서 전부 거짓말하고 있고 하도 속이 터져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 장비도 우리가 없었는데 예. 또 후원해 주시고 해가지고 이렇게 예. 사게 돼가지고 저희는 뭐 어쨌든 간에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그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그 많은 독자분들이 또 많은 활동을 하시니까 아마 당일날도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자 오늘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예. 또 긴 시간 또 시청해 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